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출연 신청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글쎄, 좀 얘기하면 긴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제작진을 찾아와 서민갑부 출연을 의뢰한 한 남자가 있었다. 제가 서민갑부는 맞거든요. 거기 주인공들이 저와 거진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몇 평? 1200평대. 약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문의 주인공. 여기서부터 전체 답니다. 현재 시세는 한 200 정도? 1259평 곱하기 200만 원. 그러면은 한 25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로 억소리 나는 자산가였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죠,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아빠 아직 안 됐어? 아들 때문에 오늘날 부자 아버지가 됐다고 말하는 수상한 서민갑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콤비가 전하는 감동 사연. 하늘이 내린 특별한 부자 이야기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오늘의 서민갑부가 살고 있다는 인천 서구. 사전 정보에 따르면 그는 매운탕집 사장님이란다. 그런데 서민갑부의 가게치곤 꽤나 낡고 볼품없는 외관. 잘못 찾은 건 아닐지 의심이 되던 차,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독한 있는 서민갑부 팀인데요. 네, 어떻게 촬영하게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서민갑부 맞으시죠? 예, 예. 이름 류경석, 나이 62세. 서민갑부 방송 최초로 출연을 자처한 화제의 주인공 되시겠다. 저 채널에 저 서민갑부 팀에서 나오셨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그때 심부름을 마치고 요요히 들어선 또 한 명의 사나이. 왔어? 뭐야, 목이야, 다 잘했어. 아들, 일로 와봐. 여기 저 채널에 네. 서민갑부 팀에서 오셨어.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차림새가 범상치 않다. 10년도 더 된 철진한 옷을 여태 입고 있는 그.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냥 빨간색 옷 입으셔도 되잖아요. 저 월드컵 티 말고도 많을 텐데. 아니, 이게 더 좋아요. 네. 이게 명품이니까요. 명품. 월드컵을 사랑하는 이 남자. 내친김에 댄스 실력까지 뽐내는데. 월드컵 때나 그럴 때 축제인 날에는 춤을 춰요. 근데 딴 데서는 이제는 춤을 추면 안 돼요. 이름 류한철, 나이 33세. 서민갑부에겐 세상에 도울도 없는 아드님 되시겠다. 여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몰려드는 손님들. 가게가 외진돼 있다 보니 대부분이 단골 장사란다. 네. 작고기 탄내기 작고기 탄내기 2개. 네. 그리고 막걸리 하나. 네. 작고기 탄내기 2개. 인기 메뉴는 이름도 요상한 털내기. 경기도 북부지방의 토속 음식으로 온갖 민물고기로 한 소끔 끓여낸 뒤 국수까지 탈탈 털어넣는 일종의 어탕국수다. 여기는 피레미, 눈치, 꽁치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국수 먼저 걷어주세요. 먼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드시면 돼요. 국수 먼저 먹고, 네. 그리고 밥 먹어라. 네. 설명은 약간 어설퍼도 맛은 일품. 짭조름하게 간이 밴 면발에 얼큰한 국물이 속을 달래니 가을철 이만한 보양식이 어디 있으랴.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운탕 같은 게 갑자기 땡기죠. 그리고 이 집 맛있어요. 몸을 뭔가 푸근해는 거.
어머니, 할머니, 엄마가 해준 음식 먹어봤다 그런 거 있잖아. 경석 씨가 요즘 털내기에 이어 야심차게 내놓은 신메뉴가 하나 있다. 몸에 좋다는 장어와 전복도 모자라 낙지까지 합세한 명품 매운탕. 비주얼부터 예사롭지 않다. 살아있다. 대박이다. 예. 같이 쏜다. 찍게. 여기. 전복도 살아가지고 경석 씨는 이렇게 늘 메뉴 개발에 힘써왔다. 붕어찜같이 실패한 메뉴도 있지만 지금껏 살아남아 손님상에 오르는 메뉴가 10개 안팎. 처음에 수제비 먼저 건져주세요. 네, 수제비 먼저 건져주시고 그다음에 고기 드시면 돼요. 잘 만들어진 요리를 내는 건 아들 담당이다. 이거는 갈아서 나온 거라. 제 이름은 유한철. 나이는 33. 저희 가게는 매운탕집이에요. 25년 됐어요.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꾸준히 와요. 한철 씨가 그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해요? 서빙하고 계산하고 주문받고 다 해요. 경석 씨 아들 한철 씨는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 한철 씨만큼 홀서빙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도 또 없을 거라고. 그런 아들을 믿지만 늘 마음이 쓰이는 경석 씨. 볼살피리야 주문된 음식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한철아 저기부터 나가. 여기 대자 2개부터 나가. 여기 앉아. 이거 계산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저 여기. 갑자기 한 손님이 옆 테이블까지 계산을 한단다. 이로써 계산할 사람이 둘이 된 셈. 카드로 해주세요. 이걸로. 아니야.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 다음에. 이걸로 해주세요. 아니야. 난감한 상황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한철 씨. 여기 다음에 사세요. 여기 단골이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실랑이가 끝이 났다. 3,000원 사인. 이분이 손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모시고 왔으면 이분에게 차야죠. 그래야지 좋지요. 그러면 딴 손님이 그러면 그쪽에서 사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꽤 그럴싸한 답변이다. 이번엔 문 앞에서 진땀을 흘리는 손님 발견. 임신했어요? 사장님 임신한지도 모르셨어요? 네. 그게 다구리인데. 아니, 배 준 거세요, 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딸.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은 느려도 손님을 맞는 따뜻한 마음씨는 인류급. 어느덧 매운탕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지같이 책임은 다 해요. 느렸다 뿐이지 행동이 빠르고 느린 거에 차이만 있지 해는 거는 일해놓는 거는 완벽하니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설레기요? 설레기가 나무추당 4개. 이미 좌석은 만석.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량에 당황할 법도 한 한철 씨인데. 정신없네요. 네. 모두 이 많은 주문 다 헷갈리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기억을 하니까요. 저쪽에 보양탕 중짜 2개, 밥 6개, 막걸리 하나. 저기는 보양탕 중짜에 밥 3개, 맥주 2개, 소주 2개. 저기는 잡고기 3인분에 그다음에 보양탕 중짜 2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음료수 하나.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 어떻게 다 기억해요? 어떻게요? 항상 기억을 해놓지요. 처음에는 어릴 때라 기억을 못했어요. 구비학교 때라 기억을 못했다가 중학생부터 기억을 잘했어요. 많이 수제비 좋아하는 분이야. 반갑습니다. 요리반장 아버지에게 수제비 듬뿍을 요구하는 아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다. 수제비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는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냉동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제비를 반죽을 해서 얼렸다가 그 다음에 쓰는 거지. 제가 기억해놨다가요 수제비 많이 집어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모자는 또 말씀해주세요. 예. 수제비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요. 여기 맛있어요. 늘 오면 수제비 많이 드시나요? 네. 아니, 2인분에다가 밥 3개 주세요. 한철 씨의 기억력 하나는 경석 씨도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때론 그 놀라운 기억력으로 가게의 이미지를 높이는 1등 공신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엔 서빙을 나가다 말고 갑자기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 한철 씨. 한 장이 이렇게 나와요. 지켜보니 주문된 털내기와 함께 주문도 들어오지 않은 뜨거운 물 한 컵을 대령한다. 싱겁게 드시는 분이니까요. 사부님이 한철 씨의 기억의 방에 특별관리 대상자로 모셔져 있다는 분. 저는 싱겁게 먹으니까 물을 이렇게 갖다 줘요. 기억을 하고. 그때 내가 결정을 못했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을 알아주니 이곳에만 오면 절로 대접받는 기분이다. 아버지가 한철 씨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특히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손님들 친절하고 기억 잘하는 거. 그거뿐이에요. 기억을 잘해야만 손님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장사 끝나고 오늘 얼마 매상을 오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온 손님이 오늘 왔어? 어제 온 손님이 오늘 왔어? 왔던 분이 어떻게 또 오느냐? 또 그 사람이 누굴 소개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지 하루에 뭐 얼마 올렸다 그러면 관심 없어요. 손님들로 복새통을 이뤘던 가게는 어느새 한산해지고, 주방에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감에 경석 씨 내외의 손가락이 분주하다. 손가락이 바쁘긴 이쪽도 매한가지. 같은 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한철 씨. 지금 한가한이 아니라 좀 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드님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저는 아직 저거 할 줄 모르니까요. 아직은 홀 담당에 있어서만 똑소리 나는 아들이다. 92,000원. 92,000원? 네. 저녁 장사에 또다시 박차를 가하는 한철 씨. 배가 불러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과식을 해서 큰일이에요. 네, 단골 손님의 귀여운 표정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다. 드디어 찾아온 마감 시간. 똑 부러지는 계산 박사 한철 씨가 오늘도 정산 담당이다. 14,000원, 39,000원, 45,000원, 2만원, 76,000원, 21,000원, 89만 5천원. 그렇게 환상의 부자 콤비가 오늘 하루 벌어들인 수익은 약 89만 원. 이를 토대로 한 달 매출을 따지면 월 2,670만 원. 1년이면 연매출 3억 원 이상 추정.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약간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당으로 왔으면 이렇게 다부지게 마음 먹고 어영부영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고 우리 아들 한철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아들, 한철아. 어제의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경석 씨네 집 시계는 늘 그렇듯 유난히 더 빨리 원을 그린다.
시원하지 장사하고. 가게 준비를 위해 까만 어둠을 가른 채 채비를 하고 나서는 부자. 이제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하다. 아직 7시도 안 된 시간. 주방에서 남은 잡을 쫓으며 채소 손질에 여념이 없는 경석 씨. 가게 일이란 게 아무리 익숙해져도 쉬워지지는 않는다. 이번엔 호박 수확에 나선 그. 가져가.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지어 충당하는 품목들이 절반 이상이다. 호박하고 저 깻잎. 그냥 깻잎은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있잖아요. 저쪽으로 다. 아, 여기가 다 깻잎밭이에요? 그러니까는 건 300평 되니까 저기 가게에서 저까지 쭉 해서 이게 땅이 좀 못생겨갖고 기더래 좀.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농사 일이다. 유난히 더 싱싱해 보이는 호박. 오늘은 매운탕 국물 맛이 한층 더 깊어질 듯하다. 사람들은 애호박을 쓰는데 애호박 쓰면 풋내가 나갖고 우린 다 이게 늙어놓은 것 같아요. 하루 준비해야 할 털내기의 양만도 50인분. 육수까지 빼내려면 5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는 노동이다.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안 나가긴 왜 안 나가? 다 나가요. 모자라지. 가난한 시절 참 많이도 끓여 먹었던 털내기탕. 경석 씨에게도 사연 많은 음식이다. 털내기만 끓여 먹으면 그냥 고추장 갖다 많이 먹는다고 엄청 혼났네요. 살할 때. 그래서 끓여 먹다가 어떻게 내가 털내기 장사에서 돈을 벌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아들, 일로 와봐. 저기서 다른 거 뭐 떠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서 급작스럽게 청양고추가 떨어져 한철 씨가 심부름에 나선다. 걸음이 느리면 20분, 걸음이 빠르면 13분. 한 아파트 안지요. 제가 말해주는 거 거기에 아파트 넘어서. 바로 곁에 있는 마트를 두고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갈 모양인데 대로변에 보이는 큰 마트만도 대여섯 개. 하지만 한눈 팔지 않고 무조건 직진하는 한철 씨다. 가는 길에 마트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물건이 좋고 싸요. 그렇게 20여 분을 걸어 도착한 최종 목적지. 이제 상태 좋은 녀석만 고르면 임무 완수인데 드디어 목표물 발견. 운 좋게 세일까지 겹쳤다. 네. 이거예요? 뽑기는 시들지 않았는지 흐물흐물 물러진 데는 없는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구석구석 면밀히 살펴보고 또 검토하는 한철 씨. 썩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잘 보고 사는 거죠. 것들도 많은 다른 것들은 안 봐. 다른 거는 안 봐주세요. 딱 한 번에 딱 알기 때문에 썩은 건가 썩지 않은 건가 딱 구분이 가요. 썩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빨간색이 빨간색이 이 색을 버리는 거예요. 포인트까지 정립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살림꾼이다. 게다가 오늘은 평소보다 300원이나 싸게 사 먼 길 온 보람을 톡톡히 느끼는데 이럴수록 흥물은 금물, 마지막 거스름 돈까지 침착하게 챙겨야 한다. 수고하세요. 뭐 한 100원, 200원, 300원 뭐 이렇게 아끼려고 먼 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빠가
아까야 저라면 아빠가 아까야만 안 들어주니까요. 네. 빛나는 노력의 성과 아니랄까봐 들고 있는 품이 꽤나 소중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부추는 담아야 되잖아요, 봉지에다가. 근데 이거는 봉지가 있으니까는 그냥 들고 가지요. 청소는 엄마 성례 씨의 전담 분야다. 한철 씨가 바로 옆에 있지만 거들지 않는 건 아직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임무라고 배우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것도 닦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 막상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 아들을 시키겠어 내가 어떤 아들인데 내가 아들을 시키겠냐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저기 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냥 다 그냥 시키지. 그랬는데 아이고 뭐 청소까지 시켜 다른 것도 해는 것도 얼만데. 사실 그녀가 아들에게 허드렛 일까지 부탁할 수 없는 건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철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누나와 달리 말수가 적은 나이였다. 야, 말더듬이, 너 바보지? 이러지 마. 말 좀 똑바로 해. 멍청아, 뭐가 거리냐? 쉽게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탓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부부는 그런 아들에게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나 이제 왔어. 한철이 왔어? 오늘 공부 잘했어? 여보, 여기 말 넣었어? 맞다. 또 깜빡했다. 이거 어떡해. 당신이 안 넣었어? 그러니까 신경 좀 쓰라 그러니까. 자꾸 깜빡하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겼나? 그렇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어렵게 시작한 가게는 하루에 한 손님도 못 받는 날이 많았다.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철이의 상태. 그저 내성적인 아이인 줄로만 알았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나가질 않으니까. 그렇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게에서만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제 착해서 그냥 안 나가고 가게 잘 돌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애가 그렇게 저거 해서 그렇다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한철아. 그런 한철이 앞으로 영장이 날아왔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씩씩해지는 거야. 응, 알았어? 나 씩씩해져서 올 거야. 아이 스스로도 의욕을 불태웠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밝은 아이로 돌아오길 부부는 바랐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한철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간 지 3일 만에 되돌아온 아들. 앉아. 아이 앞에는 지적장애 3급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참담한 현실에 부부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져버렸다. 하늘 이제 무너지는 거 없고, 우리 정상적으로 봤는데 규정에 거기 장애라고 나오니까. 남들은 자식을 끼고서 많이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일하다 보면은 자식을 많이 챙겨주질 못했거든요.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없는 게 지죠. 생활이 가난했던 게 제일 컸는데 그렇게 가난한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무지로 아이를 힘겹게 만든 것 같아 늘 미안함이 앞서는 경석 씨 부부. 한철아, 응? 빨리 아빠 자리 뺏어야 되지 않겠냐? 응? 지금 안 늦어서 한철아 열심히 해서 빨리 빼요. 성공 시대. 그렇지, 성공 시대야. 큰일 났네. 막 치고 올라오네 그냥. 아빠가 너 무섭댄다, 야. 부부는 오늘도 한철 씨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아들이 버텨내야 할 삶의 무게를 말없이 짊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더 일을 해. 제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됐어요. 아들의 장애를 알고 난 다음에 삶의 각오나 태도가 좀 바뀌신 거네요. 확 바뀌었죠. 경석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기에 수백 번을 고민해 매운탕 맛을 연구했다. 힘들고 외로웠을 자신만의 싸움. 아들의 존재가 버팀목이 됐다. 상처도 모자라 가난까지 물려줄 순 없었다. 모진 세월 속에 이제는 화석처럼 남겨진 낡은 노트. 악몽 같은 전쟁터에서 홀로 싸워 얻어낸 귀중한 전리품 같은 것이다. 수백 번의 한숨과 눈물로 써졌을 흔적들. 오래전에 적어놨는데도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이게 535g인데 600g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115g에서 200으로 올라가고. 오늘날의 경석 씨를 키워낸 교과서 격인 레시피들은 지금도 가게 곳곳에 포진돼 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게 이제 마치 암호처럼 적혀진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추어탕 레시피다.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양파, 파, 콩, 깨, 감치미, 후추, 시래기, 그 다음에 된장.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오로지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며 쉬는 법도 노는 법도 마음에서 지웠다. 친구들이 왜 거기 주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냐고. 같이 나와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나 혼자만의 다짐을 했지 누구한테 표현을 안 했어요. 한철이도 잘 있어? 아빠 갔다 올게. 매운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경석 씨. 최고의 밑반찬을 내기 위해 전국의 소문난 맛집들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원하시면 사료는 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누구 하나 레시피를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하시라니까요. 오지 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셔요. 그건 뭐 숫자로 셀 수가 없죠. 근데 가서 그걸 본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쉽게 그렇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안 가르쳐주면 또 올 거 아니야. 잘할 수 있겠어?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에 가게 주인도 승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어렵게 비법을 전수받은 최고의 밑반찬 간장게장. 맛은 기본, 리필까지 가능해 손님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다. 직접 공수해온 신선한 게에 눈물 젖은 양념장이 배어있는 경석씨표 게장. 맛있어요, 이제 뭐.
이걸로 밥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간장게장. 저 두 그릇 먹었어요, 두 그릇. 네. 가정집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냥 그 집이 가면은 매운탕도 먹고 게장도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게장 때문에 오는 손님도 많아요. 가만 보니 반찬만 명품이 아니라 밥도 명품이다. 매운탕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즉석에서 지어내는 돌솥밥. 그야말로 경석 씨만의 야심찬 전략이다. 예. 쫀득쫀득해요. 밥도 이거 맛있고. 진짜 진미가 나요. 진짜 쌀밥은 그런 맛이 나야 되거든. 예, 그래서 여기 오면 따끈하게. 다른 데하고 좀 뭔가 차별화가 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25원이나 지금이나 밥이 1,000원이에요. 잘 먹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건 아들 한철 씨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 벌써 6시가 다 됐다. 열일 제쳐두고 가게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한철 씨. 어디 가세요? 태권도요. 네? 태권도요. 태권도 하러 가신다고? 네. 한철 씨는 올해로 7살이 된 아들 금상이를 둔 어엿한 아버지다. 길이 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금생이 안 가봤지? 어? 한번 가보자. 힘들면은 가자고 해. 알지? 어? 네, 안녕하세요. 갓난아기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아빠 손에 길러진 금상이. 아빠가 잡았다. 내가 안 익혀줘서 아빠가 잡았다. 아빠 손 잡고. 어느덧 자기 생각이 분명해진 나이가 돼버렸다. 앉아. 여기 앉아. 이쪽 볼래, 이쪽에.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청개구리. 용산 나중에 유치원 유원 초등학교를 가는 거야. 나중에 태권도 차가 데리러 갈 거야. 알아. 우리 누나도 그래요. 열띤 토론까지는 아니어도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싱겁기만 한 아들의 반응. 저 위에는 뭐야? 하늘. 하늘. 저 하얀색은 뭐야? 구름. 알려주고 싶은 건 많은데 힘에 부친다. 금상이한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일까요? 돈을 벌어서 금사기 때 주는 거. 그게 좋은 아빠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를. 몇 번을 말해. 감정적으로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 몰라요. 난 절대 싫어요. 경석 씨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했다. 우려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다행히 가장이 된 아들은 밝고 건강해졌는데. 아주 그때 태국보다도 일도 잘하고 진짜 뭘 하나 맡겨도 둘이서 잘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허락된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금상이를 낳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자취를 감춰버린 한철 씨의 아내. 그날의 아픔은 한철 씨에게 씻지 못할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다. 항상 잘해줬는데 오히려
타격이 컸어요, 제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걔가 잘못이 많아요. 나는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잘못이 많아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사라져버린 꿈. 한철 씨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날마다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은 뒤로 한 채 춤을 췄다. 춤을 추니까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어쩌면 그것은 갑갑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한철 씨만의 마지막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저 혼자 스스로 얼마나 한철이가 얼마나 생각하는 게 많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거를 저한테는 말 안 하더라고요. 고통을 말 안 하더라고. 지가 아픔을 겪은 거를 말을 안 하더라고. 방황을 잡아준 건 아들이었다. 아버지에게 한철 씨가 그랬듯 한철 씨에겐 금상이가 그런 존재다. 금상이 때문에 사는 거죠. 금상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잠들기 전 아이를 씻기는 모습이 천상 아빠다. 좌우로, 우회로. 웬일로 고분고분하게 칫솔질을 하는 금상이. 혹여나 어금니 하나라도 놓칠까 뚫어져라 지켜보는 한철 씨다. 됐고, 세수해. 아빠가 해줄게. 혼자 해봐. 해봐. 도주면 안 돼. 하면 더 혼나. 도주면 하면 더 혼나지. 오늘도 무사히 아빠로서의 임무가 끝이 났다. 아들과 손자가 잠자리에 들고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마침 옆에 있던 한철 씨의 휴대폰에 눈이 간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각지도 않던 거금이 발견됐다. 명절 때쯤 거 아니, 다 금상이 돈, 저 세뱃돈 들어오고 통장에다 넣으라고 그랬구만. 갖고 다녀. 그래, 이거 핸드폰 잃어버리고 뭐 토라고. 그리고 잘 넣어둔 복지 카드. 이거만 보면 내가 얼마나 안쓰러워서 이렇게 잘생긴 놈이. 예? 3년 전 어느 날 카드를 만들어와 부부는 깜짝 놀랐다. 어디서 들었는지 이것만 있으면 금상이 학비를 아낄 수 있다며 해맑게 웃던 아들. 이거를 해러 갈 적에는 지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냐고.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래도 이거 지가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봐. 생각이 깊은. 생각은 엄청 깊은 자식인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애쓰는 자식을 위해 또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경석 씨 부부다. 우리 아들이 일을 완벽히 배워갖고 진짜 남들 보기에 일 잘한다, 확실하다 할 때까지는 내가 일을 손을 못 놔요. 내 아들이 진짜 아빠만큼 일을 한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는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다음 날 새벽, 오늘은 노량진으로
민물고기를 사러 가는 날이다. 출근 시간과 겹쳐 아까운 시간을 거리에 쏟지 않으려면 남들 잘 때 일하는 게 상책. 하지만 아직 새벽일이 몸에 배지 않은 한철 씨다. 가게를 이제 알아둬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건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물건 보는 법도 좀 배우고 또 거래처도 알아두고 그래야 나중에 다 자기가 가게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30여 분을 달려 수산시장에 도착했다. 곧장 향한 곳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단골 거래처. 훗날 가게를 운영할 아들을 위해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으며 포험을 들어놓은 곳이다. 오늘도 그 예행 연습이 한창. 시장에 나오는 건 단순한 물건 구매의 목적이 아니다. 홀 서빙뿐만 아니라 한철 씨 스스로도 얼마든지 가게를 맡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있으면 보니까 머리 펴오고. 아드님은 항상 같이 다니셔요. 옛날에는 이제 혼자 다니시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가르치려고 같이 다니시고 해요. 예, 고맙습니다. 혼자 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접어가면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날 오후 매운탕 냄비를 운반하고 있는 한철 씨. 어쩐 일로 그가 주방에를 다 납셨다. 그냥 좀 뭐. 오늘은 한철 씨가 하는 거예요. 매운탕, 고향 매운탕 한번 끓여보라고 오늘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차근차근 재료를 넣어가는 초보 주방장. 오늘은 내가 밥해서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올리지? 너무 자르잖아? 네. 이렇게 요만큼씩 많이 넣지 말고. 칼 먼저 대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라고, 손으로. 마지막 관문인 수제비 뜨기가 어째 생각처럼 되질 않는다. 적당량의 반죽을 잘라 얇고 널찍하게 모양을 내는 게 관건. 아직은 서툴기만 하다. 이렇게 해갖고 밑에 손으로다가, 그러면 이렇게 얇잖아. 이 밑에 손으로다가 이렇게 위로 밀어서 끄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해봐. 한 번에 잘 따라오길 바라는 건 역시나 아버지의 욕심이다. 너무 많이 기대도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냐? 천천히 해, 천천히. 먹어줄 거야? 늘 한 번에 되는 건 없었다. 때문에 한철 씨에겐 포기란 단어가 없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밥 3개만 올려? 네. 뭐야? 진짜. 밥 3개 2마리. 저녁 예약 손님이 들어왔다. 방금 전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매운탕을 만드는 한철 씨. 이번엔 그야말로 실전. 한 차례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따가 고기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니까는 조금만 버는 거예요. 양념장을 풀고 조심스레 고기까지 넣어보는데 정성만큼은 금메달감이다. 드디어 난 고수 수제비 뜨기. 그새 연습한 효과가 있는지 손놀림이 능숙해졌다. 안녕하세요. 괜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이 만든 첫 작품을 맛보는 경석 씨. 아들. 네. 합격이다. 손님 맞아야지. 너무 맛있어. 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평가가 남아있어 좋아하기엔 이른 상황. 맛을 보는 손님들의 반응을 떨리는 마음으로 숨죽여 지켜보는데 맛이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얼었던 표정이 그제야 눈 녹듯 풀린다. 아빠, 손님들이 맛있대. 됐어. 네. 너도 할 수 있잖아. 네. 해서 손님이 맛있다니까. 언젠가 내가 매운탕 끓여서 금장이 해줘야지. 나는 지금 이것도 못 놓고 쳐다보는 거야. 손님 반응이 어떤가. 이것도 못 놓고 이렇게 쳐다봤잖아. 네. 이거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매운탕 참치 손으로 끓인 첫 매운탕인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흐뭇한 광경. 한철이가 처음 작품인데. 첫 작품이야. 한 작품에서. 아까 한철이가 여기서 수제비 떼었잖아. 금상이가 조리를 오더라고. 그러면서 아빠 수제비 떼어놓는 거니? 나 아빠가 수제비 떼어놓는 수제비 먹고 싶어. 조금씩 성장하는 아들이 배견스럽다. 금상아, 아빠가 이번 주 토요일에 매운탕 끓여줄게. 알았지? 어떻게 끓여줄까? 진짜 맛있게? 거기다가 수제비까지 넣어줄게. 알았지? 파이팅! 또 하나의 힘든 난관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렇게 아들 금상이와 자축 파티를 벌이는 한철 씨다. 일주일 있다가 사장님,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출연 신청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죠. 왜냐면 한철이가 처음 대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고 좀 저럴 텐데 방송에나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걸 이해하고 용기를 더 가질 거예요.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자기 생활원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갖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며칠 후 경석 씨가 바삐 갈 곳이 생겼다. 향한 곳은 인근에서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후배네 가게. 형님 오셨어요? 국물 맛에 이상이 있는지 급히 경석 씨를 호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더 끓여봐. 그거야 다른 거 없어. 뭐 들어간 건 다 들어갔고. 오리집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후배를 3개월 전 매운탕 가게를 열게 도운 건 바로 경석 씨다. 돈 같은 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주고 싶어도. 공짜로 배우셨다고요? 예. 후배 입장을 아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사라 그랬어요. 그새 단골도 잡히고 매출도 제법 오른 게 자기 일처럼 기쁘다. 내가 여러 사람을 레시피를 가르쳐줘갖고 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우리 한철이한테 형제같이, 삼촌같이, 조카같이 이렇게 친형제처럼 잘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한철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자문을 구하면은 그분들이 그때 몰라라 할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고생한 걸 거저주는 게 어디 쉬웠겠는가. 아들을 향한 깊은 속내가 느껴진다. 그날 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금고를 여는 경석 씨.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지 잔뜩 기대가 된다. 다 한철이를 위해서 다 해놓은 건데. 안경 써요. 그런데 금고에 모셔둔 건 종이 조각들. 한철이 앞날을 위해서 이제 보험 들어오는 거지 뭐. 한 100만 원 던데요. 한 달에? 네. 자신에게 찾아올
만에 하나 사태를 위한 준비책이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어디 뭐 요즘 하도 뭐 차도 많고 뭐 별 희한한 사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당해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그냥 들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 한철 씨로 인해 시작해 한철 씨를 위해 지금까지 모은 총 자산, 가게와 땅, 집을 포함 약 32억 원. 꼭 해야 한다는 건 끝까지 가야 되더니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는 나는 꼭 해야만 됐었다 이거.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남다른 마음가짐 때문이었다. 며칠 후 한철 씨 부자가 못 보던 가게를 찾았다. 간판이 멋있어요. 사실 지금 성업 중인 식당은 곧 재개발로 인해 헐릴 예정이다. 때문에 한 달 전 새 가게를 오픈해 장사 준비를 시작한 경석 씨네. 다시 출발점에 선 기분이 무척이나 설렌다. 이 가게 한번 꼭 돌아봐. 아직은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상황. 하지만 몇 년 후면 그도 아버지처럼 주방을 호령할 것이다.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돌솥 자동 밥솥이야. 밥돌이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보다만 누르면 밥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야. 저쪽 집은 일일이 봐야지. 한철 씨가 매운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주방. 여기에도 특별한 보너스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 앞으로 돼 있지? 내 이름이요. 내 앞으로. 이거 대표자로 승격한 류한철 사장님. 네 앞으로 됐다는 건 네 가게라는 얘기지? 네. 기분이 좀 어때? 좋아요. 비록 장애는 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아들이 누구보다 당당히 살길 바라는 경석 씨.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싱겁게 일하는 마음으로 잘해야지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돈을 벌어야 그 꿈이에요. 그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금장일 때 또 저축해놓은 돈을 금장일 때 주면 좋지요. 왜 그렇게 다 금장일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소중하지요. 아들 때문에 서민 갑부가 돼야만 했던 한 남자. 하늘만은 알 것이다. 그 남자의 피나는 노력이 언젠가 또 다른 멋진 서민 갑부를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배워서 열심히 나중에 혼자서 해야지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서 많이도 안 바라고 조금만 더 너 뒤에 금상이 되는 항상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등만 믿고 열심히 해. 제일 든든한 백이 아빠잖아. 사랑한다 아들아. 재래시장 장사의 신이 온다. 손님들 저절로 와서 24시간 줄 서는 생선 가게. 입을 더 걸리는구나. 사람도 마지막 딱 걸리지. 고객 행위도 없고 가격 할인도 없다. 그동안 엄마가 좀 저보다는 좀 느리시죠? 어때 연봉 장사의 신이 밝히는 줄 서는 가게의 비법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